자,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요. 김어준 여론조사 기관, 요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론조사 전화 이렇게 많이 받으시죠? ARS 전화 이렇게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전화 받을 때 맨 처음에 그러죠. 여기는 어디 소재 여론조사 기관 어디입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게 이제 매뉴얼인가 봐요. ARS 했을 때 그 기계음으로 저희는 뭐 지역 얘기하고 뭐 어디 소재지 얘기하고. 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어준의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 기관 꽂힙니다. 이러면 이 김어준 여론조사인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김어준 여론조사 업체는 본인이 김어준이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이라는 거를 쟤네들 지지자들이 앵간한 인간들은 다 안다라는 것 자체가 바이어스다. 그 자체가 바이어스라는 거예요. 자, 민주당 지지율이 걔네들 뭐 49%, 50% 이렇게 나와요. 요번 두째 주에 49%, 뭐 첫째 주에 50 몇 % 나왔다는데 한국갤럽이 30% 초반 나오는 수준인데 김어준 업체는 50% 육박 넘기도 해요.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이거 지금 근원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자, 보세요. 지지율이라는 건 있어요. 유권자 중에 그 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라는 건 분명히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게 뭔지는 전수조사를 해봐서 전수조사를 해야 아는 거지만 우리가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집단이라고 하죠. 그 모집단과 비슷한 샘플을 뽑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우리가 센서스는 전수조사를 하지만 여론조사는 그 돈이 그렇게까지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샘플로 조사를 하는데 그 샘플은 모집단하고 닮은 꼴이어야죠. 그렇죠? 닮은 꼴이어야 됩니다. 그 샘플은 모집단하고 닮은 꼴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로 인구 비례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그거 뭐예요? 또 연령대별로도 실제로 연령 분포를 고려해서 나이가 연령대 인구가 많은 연령대는 샘플을 더 많이 취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실제로 비슷한 모양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ARS 이 여론조사 응답률이요. 응답률이 여러분 3%예요. 3% 이하. 응답률이 3% 이하인데 전화를 받는다와 안 받는다는 변수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발생을 하는데 여론조사 기간 꽂힙니다 하는 순간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다면 이 전화는 받아야지 꼭 받아야지 하는 편향이 끼죠. 그러니까 이런 걸 되면 이제 이런 게 보면 아이소모픽이 깨진다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아이소모픽이라고 하는 건 구성이나 작동 방식이 실제와 비슷해야 되는데 샘플이 모집단하고 아이소모픽하지 않다 비슷한 꼴이 아니다 편향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3% 이하의 응답자가 발생하는 데서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유명해서 여론조사 기관의 이름 자체가 편향을 만든다. 바이어스를 만든다. 그러니 당연히 이딴 식으로 조사를 하면 우리는 끊고 쟤네들은 받아서 대답을 하니 당연히 지지율이 이렇게 푹 올라가게 나오죠. 모집단은 닮은 샘플이 아닌 지들이 원하는 샘플을 얻는 거죠. 그래 놓고서 왜곡된 샘플을 가지고 왜곡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에 떠들어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여기서 그래요. 조사 면접 방식이나 그러니까 김어준 여론조사의 가장 문제는 ARS 방법이다 전화 면접 방식이다 해서 기존의 방식에서 어떻게 섞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해서 다 틀렸다니까요. 전화 면접이 됐건 ARS가 됐건 여론조사 기간 꽃이에요 라고 밝히는 순간 그게 바이어스의 핵심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이런 걸 되면 이제 우리가 그걸 보정을 해야 돼요. 보정이란 걸 해야 되는 말이에요. 보정이란 거를 할 때 이제 보면 여론조사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투표 결과하고 여론조사랑 따로 놀아. 그러면 그때 이 정도가 펌핑이 돼 있구나라는 걸 그때 조정을 하던가 아니면 좀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브라인드로 여론조사 이름도 기관도 숨기고 모두 하고 해서 브라인드 조사로 해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더 1000명 물어보고 10,000명 물어보고, 그러니까 샘플링도 더 많이 하고 브라인드에 뭐 여러 가지 정성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자체 내에서 표준적인 무언가 하나를 보여서 그게 현실에 더 닮았다라고 하는 샘플을 하나 얻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돈 적게 이렇게 들인 샘플을 해서 비교해 보면서 이 정도로의 바이어스가 발생하는구나 정도를 찾아내서 보정을 하기라도 하면, 그러기라도 하면 뭐 되겠지만 얘네들이 그런 노력 안 하죠. 뭐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보정도 없이 응답률 3% 미만인데 여론조사 기관 이름 듣고 발작하면서 그 여론조사 응답을 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는 그런 판을 깔아놓고선 이 여론조사가 나왔으니 희망을 가지자, 내지는 그 민주당 전략팀에서도 이게 진짜 여론이야 그러면서 그거로 걔네들이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지지자들 보고 다 뭉쳐 있어라 라는 선동이죠. 여론 선동을 위한 밑밥이고 자기네들 지지자들 결집을 위한 밑밥일 뿐이지 우리가 그 정보를 취득한다라는 의미의 여론조사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할 때 선관위에다 등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 여론조사 하는 기관들은. 그럼 선관위가 좀 더 통계학에 기반한 여론조사 기관들의 샘플 방식에 대한 지침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그냥 개떡 같은 샘플을 만들어 놓고 개떡 같은 통계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로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여론조사 이것이 여론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다. 특히 김어준이 이렇게 하는 방식 ARS고 뭐 전화응답이고 뭐고 간에 이거는 여론조사 자기가 업체 차리고 그 방송에서 저희가 여론조사 업체 차렸어요 막 이렇게 광고하고 여론조사 업체 자체를 마케팅을 했다라는 면에서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이 스스로를 마케팅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여론조사 기관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된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현실과 닮은 샘플이 아니라 현실을 왜곡한 지네들의 뇌피셜 샘플이다. 네,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